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진보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하는 진보의 향기. 오늘도 심상정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 첫 이야기는 노회찬 의원에 대한 말씀일 것 같은데요. 벌써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좀 실감이 좀 안 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추모 문화제가 있었고요. 일요일에는 마성 모란공원에서 49제 추모제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자리에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의원님 어떤 마음으로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운 분을 예. 저희가 지키질 못하고 그렇게 속절없이 그리고 외롭게 이렇게 보내게 돼서 하여튼 원통하고 죄송한 마음이죠. 그런데 지난 장례는 폭염 속에서 치렀는데 이번 49제는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노 대표님 뜻을 함께하기 위해서 와주셨고 그 마음이 한결같아서 저희도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 지금 남은 일은 어쨌든 노 대표님 뜻에 따라 우리 정의당 잘 키워서 정의로운 사회 만드는 것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마성 모란공원은 저도 종종 갔던 곳인데 우리나라의 이제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 운동의 일종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이 노회찬 재단 설립하기로 했다는 소식, 이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민주주의나 노동 운동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새로운 분들을 또 키우기 위한 어떤 노력이신 것 같은데 제2의 제3의 노회찬을 키워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일단 이제 18분이 제안을 했어요. 예. 이제 저희 정의당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저 국회 청소노조 위원장이나 예. 양대노총 이렇게 노동운동계하고 그리고 또 그 우리 노 대표님 평소에 굉장히 발이 넓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박찬욱 감독이나 예. 김미화 씨 같은 방송인도 같이 하고 있고 또 중고등학교 동창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안을 드렸고 우리한테 또 익숙한 게 그 독일 그 3인당의 에버트 재단이나 기민당의 아데나워 재단이나 이런 데서 정치인 키우고 시민 교육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노 대표님 뜻을 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2의 노회찬, 제3의 노회찬을 만드는 일이다. 예. 사람 키우는 일을 가장 중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참여하시는 분들만 봐도 그러니까 고 노 대표께서 이렇게 발도 넓으셨고 여러 정파와 여러 사회단체와 이런 이제 폭넓은 좀 지지나 기대가 있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노회찬 재단을 통해서 노회찬 대표님을 또 추억하고 그 뜻을 기리고자 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예. 자, 이게 약간의 화제 전환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새로운 그 어떤 세대를 키워낸다라는 건 이제 정치 개혁에서 시작돼야 될 문제인데 지난번에 잠시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이 선거제도 개혁 같은 건 핵심적인 정치 개혁이 사실 굉장히 미진한 상태예요. 심지어는 이게 시한도 이미 넘겼는데 구성도 안 됐고 한국당이 정의당을 정개특위에서 배제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단연코 예. 올 후반기 가장 핵심 제1의 과제는 저는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봅니다. 예.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삼권 분립 중에서도 제1의 민주주의 제1의 기관은 의회거든요. 그렇죠. 지금 하려고 하는 적폐청산부터 시작해서 또 민생개혁, 사법개혁 그 모든 개혁이 결국 의회가 바로 서야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들 함께 보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 정개특위가 아직 지금 표류하고 있어요. 근데 보도에는 한국당이 정의당을 정개특위에서 배제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김성태 대표를 만나보니까 예. 그런 뜻은 아니고 아니다.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는데 의석수 비율대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정개특위는 하루빨리 가동을 시키도록 하겠다. 거듭 약속을 해서 이번 주까지는 한번 기다려볼 생각이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저도 입장 표명을 할 생각입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흥미로운 문제예요. 기존에
사실은 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의 특성상 의회로 반영되지 않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거를 개선하는 또 특위가 사실은 현행하는 게 기성의 어떤 그 제도의 바탕을 둬가지고 만들어지는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거제도 개혁이 지금 20년 동안 한 예. 발짝도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이렇게 불철저한 또 승자독식 선거제도로부터 가장 큰 기득권을 얻는 세력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예. 결국 그분들 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국민적 압력이 그 어느 사안보다도 필요한 것이 정치개혁이다. 예. 많이 좀 국민들께서 도와주시고요. 자유한국당이 이런 사소한 데 목숨 걸지 말고 정치개혁의 대의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에 그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였거든요. 그러나 이제 현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다룰 수 있죠. 이제 그 승자독식 선거제도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얻었던 봄날은 갔다. 이 점을 좀 분명히 인식하면 선거제도 개혁에 좀 적극적이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또 이제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지금 사실은 현 정부의 특히 이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아무래도 하락세가 좀 가파르기도 하고 뭐 그 수치만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긴 합니다만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공방들이 오고 가면서 사실은 좀 현재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은 부동산 대책 문제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진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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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게 좀 핵심적으로 걱정이에요. 지지율이 빠지거나 지지 계층이 이제 흩어지는 데 이제 상당히 큰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뭐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또 종부세, 최고세율을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일종의 이제 약간의 더 규제를 강화하는 거 이런 식의 대책들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방향성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일단 지금 이미 실패한 뒤에 나오는 대책이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도 문제지만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 예. 일관성을 어떻게 시장에 주느냐 하는 것이 전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예. 지금 뭐 아직 대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종부세 인상 같은 거는 예. 사실 실기했죠. 예. 예. 그러나 올려야 된다고 보고요. 그 종부세 세율뿐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감세 조치들이 있는데 이런 예. 것들을 제대로 이번에 바로잡는 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걱정하는 것은 이제 공급 대책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잘못하면은 끓는 기름에 물 붓는 격이 될 것이다. 30만 호를 더 짓겠다고 그랬는데 누구를 위해서 짓는 것이냐를 분명히 예. 해야 됩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주택 보급률이 100%인데 자기 집 가진 사람은 45%예요. 자가율. 네, 자가율은 그러면 집을 자가를 갖지 못한 55%를 위한 공급인지 예. 결국은 또 집 가진 사람이 또 투기용으로 집을 구매하는 45% 용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부동산 대책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린벨트까지 해서 공공택지를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 택지를 조성해서 민간 건설사한테 팔아가지고 높은 분양가 책정하고 그래서 결국은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이제 급증하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완전히 진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는 공급 대책을 하려면 반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요량이 아니면 하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민간에 팔지 말고 공공주택을 짓고 그래서 반값 아파트를 만들고 아주 능력이 없는 청년이나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토지 임대부 분양 제도를 도입을 해서 예. 그러니까 토지값은 그러니까 토지는 대지는 정부가 갖고 건물만 임대하는 그런 예. 방식으로 해서 반의 반값을 공급해서 자가를 갖지 못한 55%에 해당되는 공급이 예. 되어야 한다. 그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층적 타겟이 이제 명확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 주신 거고. 당연하죠. 예. 지금 이게 투기를 잡겠다고 했는데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그런 정책을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게 뭐냐면
처음에 김현미 장관이 그랬어요. 살고 있지 않은 집은 내년 4월 말까지 팔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단호한 의지를 일켰는데 이제 정부가 종부세 예, 하나만 보유세 문제. 예. 보유 종부세 안을 그렇게 내면서 그 신호탄이 됐죠. 예. 그렇게 된 데다가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이제 여의도 용산 개발 정책으로 얹어버리니까 예. 이게 이제 그 불붙듯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급 대책이 누구를 위한 공급이고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대책이 함께 나와야 된다. 그리고 종부세 올리고 또 이렇게 세금 부담이 커지면은 이제 전세 세입자들한테 전가하는 경우가 많기 예. 때문에 전세 세입자 대책도 이번에 함께 제출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럼 위원님이 지금 발의하실 예정인 종부세 개정 법안도 이제 그 내용이 담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한 가지 더 그 정부 여당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 원래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김현미 장관도 하여튼 집은 살기 위한 거다. 예. 그래서 주거 복지의 원칙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당국자들이 이런 철학을 확고히 공유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도 미흡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처 간의 엇박자도 나면서 지금 이미 들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 투기 세력은 지금 헬리콥터 타고 날아다니는데 정부 대책은 엇박자로 기어다닌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이게 간단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투기를 잡겠다고 하면 첫째는 불로소득에 대한 확고한 그 환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이제 보유세 문제인데 그것과 그다음에 지금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개혁해야 됩니다. 선분양제 같은 그래서 원가 공개나 후분양제 같은 시장 개혁 제도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집 없는 사람을 위한 공급 대책. 예. 이 세 가지만 철저하게 지켜도 일관성 있게 지켜도 저는 집값 단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예, 결국 잡아갈 알겠습니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